여러분들이 만약 현금이 많은 글로벌 회사의 재무담당이자이거나 또는 규모가 큰 펀드의 운영자라면 지금 같은 인플레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동남아에서 퍼지는 델타 변이가 비트코인의 상승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가 마침 단기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약 30% 이상 올랐습니다. 원래 사후 분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를 놓고 원인을 꿰맞추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나심 탈레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책 블랙스완에서 재미있는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12월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었을 때 블룸버그 뉴스는 오후 1시 1분에 다음과 같은 자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재무부 채권 상승, 후세인 체포가 테러리즘 진압에 기여 못할 듯. 하지만 그로부터 30분 후 재무부 채권이 하락했습니다. 그러자 블룸버그는 1시 31분에 말을 바꿨습니다. 재무부 채권 하락, 사담 후세인 체포로 위험률 높은 자산으로 자금 몰려. 즉 후세인 체포라는 똑같은 현상을 놓고 채권값이 하락할 때와 상승할 때에 각각 반대되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를 우리 주식시장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사담 후세인 체포 후 코스피가 하락을 했다면 하락 원인에 대해 후세인이 체포되었지만 그 반발로 보복 테러가 기승을 부릴 듯 정도의 해석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코스피가 상승을 했다면 상승 원인에 대해 후세인 체포로 투자자 심리 회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원래 분석이라는 것이 결과를 놓고 원인을 짜맞추다 보니 이와 같이 동일한 현상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상승 원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비트코인의 상승에 불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선진국 위주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그리고 이태리와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퍼져나갔습니다. 반면 작년에 대만 또는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미국이나 유럽은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동남아와 남미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구하지 못한 동남아 국가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셧다운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공장을 셧다운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이다 보니 정부에서 말 한마디 하면 공장이 그대로 멈춰섭니다. 그래서 공산품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 국가들은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공산품을 생산하는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이 공장을 셧다운하다 보니 공산품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티켓이 없으면 외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텅 빈 거리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 위해 사진을 찍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산품의 공급망이 망가진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지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이 현금이 많은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이거나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현금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델타 변이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을 강타하여 작년 3월과 같은 봉쇄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금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인플레로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채권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의 실질금리는 0%보다 아래입니다. 이런 점에서 채권은 장기적으로 자신의 부를 훼손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특히 인플레 상황에서는 원자재 관련주를 사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원자재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유나 구리, 니켈과 같은 원자재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는 자산주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식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 버블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이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넷째, 부동산을 사는 것입니다. 인플레 시대에는 부동산이 오르겠지만 모든 부동산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니고 지역과 용도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또한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고 거래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플레 해지용으로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만약 제가 현금이 많은 기업의 재무담당 이사라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특히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는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소위 자금 운용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가에서 신채권왕으로 꼽히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탈 CEO는 현재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나은 투자처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Bitcoin may be the stimulus asset while adding it doesn't look like gold is. 비트코인은 부양자산일 수 있는데 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CNBC는 정부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금 등 전통적인 인플레 해치 자산보다 더 나은 투자처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들락은 금년 초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가 최근에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둘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CEO인 레오 달리오는 I have some Bitcoin이라고 말하면서 Personally, I'd rather have Bitcoin than bond. In an inflationary scenario,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채권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레오 달리오도 건들락과 마찬가지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다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등 태세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해 one hell of a invention, 즉 대단한 발명품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셋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도 비트코인 옹호자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여러 권의 재테크 관련 책을 썼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2019년에 출판된 페이크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트윗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는 금과 은과 비트코인을 매수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넷째, 폴 튜러 존스입니다. 튜러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인 튜터 존스는 1987년 블랙 먼데이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유명해진 투자자입니다. 그는 내 유일한 후회는 비트코인을 더 사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섯째, 하워드 막스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오크트리 캐피탈의 설립자인데 현재 자산 규모가 약 170조 원입니다. 그는 한때 비트코인은 근거 없는 유행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훈적인 말을 남겼는데 그는 본인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퀀텀 펀드의 조지 소로스나 우리나라 넥슨의 김정주 회장 등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최근에는 적극적 지지까지는 아니지만 부정적 입장에서 중립적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연준에서는 인플레가 자꾸 일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압니다.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테이퍼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미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3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테이퍼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테이퍼링을 하면 동남아는 말 그대로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인플레를 인정하는 순간 테이퍼링을 하지 않은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인플레가 오긴 왔지만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만약 중국마저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공장을 셧다운한다면 물가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인플레에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관점에서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